일기 신도시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부터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이 중에 제일 비싼 게 분당이잖아요. 근데 분당이 아직 안 올랐습니다. 분당에 40평 아파트를 4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글쎄요. 나중에 이제 대선할 때 일기 신도시가 막 뜨면은 이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 분당에서도 딱 한 곳만 선도 지역에 지정이 된다. 그럼 어디 될 것 같냐? 저는 시범단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신규 진입해서 분당에 투자를 하고자 하신다면 시범단지나 양지마을 쪽 요쪽에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같이 또 경매물건 한번 좀 보도록 하시죠. 분당 이야기를 좀 많이 해서 그런지 또 분당입니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근데 저는 지금은 좀 분당에 관심 가질 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뉴스에도 이거 뭐 제가 뉴스 기사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일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계속 나오고 있는데 분당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면 일기 신도시 많은데 왜 하필 분당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세요. 이게 일기 신도시가 이렇게 5개 있잖아요. 요 5개 중에서 제일 사업성 좋은 게 분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논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일기 신도시의 표 자체가 많잖아요. 지금은 물론 이게 4월 총선 겨냥해서 하는 거긴 하겠지만 이제 한 2년 있으면은 대선도 있거든요. 4월 총선 때에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크게 뭐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진 않아요. 요새 분위기가 이거 엄청 띄워야 되는데 좀 조용한 걸 봐서는 요 정도가 한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 뭐 한 끼케야 2달 남았는데 2달 동안 일기 신도시를 뭐 어떻게 요리하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대선 한 1, 2년 전부터 보통 한 1년 전부터 선거운동 엄청 하잖아요. 이때는 양 당에서 여야 할 거 없이 전부 다 일기 신도시, 뭐 그렇다고 제 야를 먼저 썼다고 야당 편은 아니에요. 전 편 없습니다. 일기 신도시를 양당에서 계속 미룰 수밖에 없어요. 일기 신도시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뭐 이렇게 하고 빨리 할 거다, 여기 먼저 할 거다. 뭐 특히나 올해는 선도 지역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좀 의외였던 게 총선이 4월인데 선도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5월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총선이 지나고 발표한다고 해서 저는 솔직히 약간 의아했어요. 선도 지역이 어디가 선정되는지는 올해 11월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뭐 얼마 안 남은 이야기잖아요. 끼케야 1, 2년밖에 안 남은 이야기니까 일기 신도시는 관심이 아예 없으면 쭉 끄고 살더라도 일기 신도시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부터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이 중에 제일 비싼 게 분당이잖아요. 근데 분당이 아직 안 올랐습니다. 미친 듯이 오르면 근데 또 쳐다만 봐야 되니까. 압구정은 엄청 올랐잖아요. 끝났잖아요. 2019년에 압구정은 한 18억에 경매 거래도 됐었는데 지금은 뭐 34억. 그냥 끝간데 없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압구정은 이제 우리는 쳐다만 보지 매수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분당은 가격이 좀 멈춰 있어요. 분당은 가격이 되게 착한 상태입니다. 분당에 판교가 있잖아요. 판교랑 잠실 막 엘스 리센츠 막 이런 데가 가격이 비슷하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은 잠실은 좀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제는 요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엔 판교가 더 비싸지냐?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잠실이 더 비싸질 거라고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 어찌됐든 판교보다도 더 분당은 멈춰있는 상태거든요. 일기 신도시를 그렇게 막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데도 조용해요. 거래도 별로 없고, 이제 분당에 자주 가서 분당은 너무 분위기를 잘 아는데 분당은 조용합니다. 남들이 이렇게 조용할 때 관심 갖고 봐야 돼요. 근데 내가 먼저 가갖고 선점해서 공부해놓고 해야지, 남들이 막 산다 해갖고 막 떠들어댈 때 그때 가면은 가격이 올라가 있던가 물건이 없어지던가 막 하거든요. 지금이 제일 공부하기 좋을 때입니다. 분당 말고 다른 데는 어떠냐? 이게 좀 어려워요. 거기서부터는. 저는 솔직히 이게 삼본이나 중동은 이렇게 좀 투자금이 좀 적게 들긴 하는데 솔직히 좀 잘 모르겠고요. 본인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분당이 만약에 돈이 많이 들어서 못 들어갈 것 같으면 평촌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순위입니다. 여기 1순위고 평촌이 2순위. 그리고 그 다음 일산이냐? 잘 모르겠어요. 삼본이나 중동이나 일산에 투자하는 건 어떠냐?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개인적으로 글쎄요. 여기도 영향이 있긴 하겠죠. 네, 그러니까 뭐 선도지구 이야기 먼저 드리면 선도지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대요. 분당에 하나, 평촌에 하나, 이게 다 한 군데씩. 그래 분당이랑 일산은 좀 크니까 분당 2개, 일산 2개, 뭐 요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 뭐 요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일산은 이게 선도지구에 지정이 돼도 이게 분양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분양가가 분당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땐 아예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분당에서 84 타입 일반 분양을 뭐 한 15억에 한다. 예를 들어서요. 15억에 한다고 치면 일산은 한 반값 정도에 분양해야 될 것 같아요. 한 8억에서 9억 정도로. 사업성 자체가 분당이 훨씬 더 잘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속도 면에서 분당보다 일산이 더 빠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투자금이 적은데 분당 들어갈 때 수가 없는데 어떡하냐 하시는 분은 좀 평수가 작은데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오더라도 분당은 일반 분양가가 높을 거기 때문에 좀 분담금을 좀 더 내더라도 나중을 보면 훨씬 더 이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거는 투자금이 적게 드는 일산보다 투자금이 더 들더라도 분당이 더 안전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에서 제 생각엔 굳이 이거를 똑같은 비중으로 다 보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분당을 집중적으로 더 많이 공부해보는 게 여러모로 낫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 말이 정답이란 뜻이 아니라 제가 분당을 좋게 보고 있어서 분당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당 지금 사면 당장 오르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분당을 혹시나 투자할 마음이 있으시다면 최소한 정말 최소한 5년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5년 내에 안 오를 수도 있어요. 가급적이면 10년에서 한 15년 정도는 보고 투자하세요. 입주하는데 20년 걸리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입주 때까지 쭉 들고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분당은 조합 설립된 곳도 없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되면 조금 오르겠죠. 사업시행 인가되면 또 좀 오르겠죠. 뭐 관처가 나면은 그쯤 거의 뭐 분양가 가까이 이렇게 오르겠죠. 이 단계에 따라서 20년간 계속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테니까 지금 매수해서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 뭐 요럴 때나 요럴 때 매도해도 되니까 분당은 그런 측면에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매매로 사면 비싼 거밖에 없으니까 경매로 접근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파크타운, 분당에 메이저 수학학원 있는 데가 파크타운이거든요. 바로 옆동이라서 뭐 너무너무 잘 아는 곳이죠. 전 분당에서 한 8년 9년 제가 실제로 살았어요. 그리고 분당에 살 때 제가 이 집에도 2년 살았어요. 여기 141동. 근데 여기가 경매 나온 거니까 엄청 가깝죠. 제가 지금 10여 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분당 메이저 수학학원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베스킨라빈스 건물 4층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동네에는 뭐 제가 아주 잘 아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파크타운이 학군으로 봤을 땐 가장 좋아요. 여기 내정중학교도 있고 뭐 내정초등학교도 좋은 곳이고 분당고등학교도 뭐 되게 인기 많은 곳이라서 이게 제일 좋습니다. 뭐 그 다음에 뭐 순회중 뭐 이런 데들이 또 좋고. 하지만 저는 파크타운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여기 역에서 가까운 곳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뭐 양지마을 쪽이 투자 측면에서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학구는 파크타운이 더 좋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이쪽이 더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지마을 살아도 아마 내정중학교 배정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양지마을 뭐 요런 데 사는 것도 뭐 방법이죠. 네. 근데 금호나 요런 데는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한양에는 소형 평수가 있고, 만약에 이건 뭐 제 개인 의견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만약에 분당에서도 딱 한 곳만 선도 지역에 지정이 된다. 올해 11월에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올해 발표할 것 같아요. 만약에 딱 한 곳만 한다. 그럼 어디 될 것 같냐? 그럼 저는 시범단지 될 것 같아요. 시범단지가 다 통합해서 하나로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단지가 연합하면은 좀 인센티브를 줄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시범단지 아파트들은 다 통합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당에서 딱 한 곳 한다 그러면 시범단지 이쪽이 될 것 같아요. 서현동 시범단지. 만약에 두 곳을 지정한다 하면은 양지마을 중에 어디가 되냐,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양지마을도 다 같이 하나만 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파크타운을 매수했다. 근데 양지마을 전체가 되면은 좀 속쓰릴 수 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속 쓰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신규 진입해서 분당에 투자를 하고자 하신다면 시범단지나 양지마을 쪽 요쪽에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아니 그러면 우리 집이 파크타운에 있는데 팔고 갈아탈까요?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냥 굳이 갖고 있는 거를 팔고 매도하고 매수하고까지는 아니고, 여기 갖고 있으면 그래도 여기도 150%, 그러니까 1.5배 인센티브는 준다고 했잖아요. 3종만 돼도 450%뭐 용적률 늘릴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팔고 갈아타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팔고 갈아탈 거면 분당에서 분당으로,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보다는 송파나 강남 쪽으로 가는 게 뭐 여러모로 맞다고 생각해요. 평수를 좀 줄이더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만약에 선도지구 한 곳이다. 그럼 저는 시범단지가 될 것 같고, 선도지구 분당에 2곳 준다고 하더라. 그럼 시범단지와 여기는 양지마을 쪽, 파크타운 다 같이 할 수도 있죠. 네. 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거 따지면은, 여기 시범단지 우성도 방법이긴 하죠. 근데, 만약에 이게 다 같이 되는 게 아니라 요만큼만 같이 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또 속쓰릴 수 있으니까. 시범단지 삼성안신과 여기 시범단지 한양 쪽이 일단은 제일 좋다고, 네, 보고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뭐 소설이고 아직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쪽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또 가능성 없냐? 뭐 그것까지는 뭐 사실 제가 잘 모르죠. 뭐 정자동이 될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제 생각엔 좀 시범한신 이쪽이 제일 좋아 보이긴 해요. 여기 근데 너무 비싸죠. 시범단지 쪽이 다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나. 여기가 저는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용으로 들어갈 거면 여기 두 곳이라면 여기 2순위.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경매 물건 나온 것 좀 같이 한번 볼게요. 파크타운 125동 2101호인데요. 네, 제가 좋아하는 꼭대기층입니다. 저는 탑층을 좋아해서 평수도 되게 크죠. 이게 실평수거든요. 실평수로 30평이니까 분양평수는 한 40평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크타운이 좀 이렇게 4개의 아파트가 있거든요, 사실. 롯데, 대림, 서안, 삼익인데 4개가 거의 한 단지처럼 돼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대림이 좋네, 롯데가 좋네 라고 따지는 것 자체가 뭐 제가 느끼기에는 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평수가 실평수로 39평이거든요. 가격을 보시면 현재 일반 매매도 14억 8천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당은 요새 되게 인기가 없어요. 네, 진짜 인기 없습니다. 뭐 많이 떨어졌죠. 12억 13억까지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실거래가가 13억 9천만 원 막 요렇게 찍히는데, 물론 1층이긴 합니다만 경매로 탑층이고 14억 2천만 원이면 이번엔 아마 제 생각이 유찰이 될 것 같아요. 며칠 안 남았지만 2월 5일인데 이건 뭐 유찰될 테니까 한번 유찰되면 다음번에 들어가 봄직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재건축 선도 지역에 좀 선정될 가능성은 높진 않다. 네, 그거는 좀 감안하고 들어가세요.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없으니까 권리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 깨끗하죠. 권리적으로는 깨끗한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세가가 얼마 정도 하는지 볼게요. 전세가, 와, 여기 전세가 어마어마하죠. 파크타운이 전세가가 되게 높아요. 전세가가 높은 이유는 대충 아시겠죠. 여기 내정중학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정중학교 들어오려면 여기에서 대략 한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는 살아야 돼요. 6학년 때부터 들어와 살면은 보통 이게 샛별중학교 배정 많이 되거든요. 순회중학교도 안 됩니다. 샛별중 배정이 돼서 여기는 인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세가 엄청 비쌉니다. 요게 되게 장점이죠. 투자할 때 전세가 받쳐주니까. 특히 요즘에 새학기라서 더 비싸게 된 것 같아요. 비싼 데에는 뭐 9억이 넘어가죠. 그럼 만약에 이거를 14억에 매수를 해서 9억에 전세를 놓는다고 치면은 내 돈이 한 5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5억 투자하면 파크타운에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거죠. 경매로 만약에 더 싸게,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13억에 낙찰을 받았다. 그리고 전세로 9억에 났다. 그러면 4억 투자한 거죠. 와,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분당에 40평 아파트를 4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글쎄요. 나중에 이제 대선할 때 1기 시너지가 막 뜨면은 이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주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엔 아마 유찰이 될 것 같고,
한번 유찰되고 나면 한 3월 달에 다시 나오겠죠. 3월 11일, 제 생일이네요. 3월 11일 날 최저가가 9억 9,400만 원인데 여기까지는 낙찰 불가능합니다. 네, 10억 밑은 완전 불가능하고 13억에만 낙찰돼도 만약에 완전 대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때 제가 결과 나오면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아마 유찰될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받아가실 수도 있는데 탑층이라서 좀 희박할 것 같아요. 아름마을 5단지. 여기도 GTX 이슈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죠. 이거는 권리 분석 먼저 볼게요.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 네, 깨끗한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층이 좀 아쉽네요. 15층 중 3층. 권리적으로 하자는 없고 3층입니다. 역시나 대형 평수죠. 실평수가 40평이니까 분양 평수는 50평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양 평수가 한 48평 정도 되고 실평수는 40평이고 구조는 분당의 40평대 아파트는 다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도 이런 구조에서 분당 살 때 대부분 살았고, 맞동풍 구조에다가 귀퉁이마다 방 하나씩 있고 화장실 2개인 이런 구조가 분당에 되게 많아요. 30평 후반대부터 50평대까지 대부분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되게 익숙한 구조죠. 대부분 지역 난방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당연히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관리비가 엄청 비싸진 않아요. 하지만 뭐 구축이니까 그렇다고 싸지도 않습니다. 실거래가 한번 볼게요. 요게 한 시세 정도 되네요. 한 17억 정도를 시세로 보도록 할게요. 보수적으로 봐야 되니까. 17억이 시세고 전세가는 한 7억 8천. 그러면 갭이 한 전세 끼고 사도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셈이죠. 그 파크타운이 장점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여기 되게 비싸요. GTX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변경이 됐네요. 또 변경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좀 층이 좋진 않아가지고 요 금액에 뭐 한두 명 정도 단독 낙찰일 수도 있고 한두 명 정도 들어와서 누군가 받아가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유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반 정도? 한두 명 들어와서 누가 받아가거나 아니면 한 번 더 유찰되거나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권리적으로 하자는 없으니까. 근데 좀 아쉽죠. 3층이라서 이 가격 주고 지금 같은 하락장에 이런 거 사기는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 같아요. 503동 304호. 그래도 GTX랑 좀 가까운 동이네요. 풍림 중에서 제일 GTX랑 가깝습니다. 여기 3층이니까. 여기에서 뭐 요렇게 가면 바로 GTX역이잖아요. 여기 타는데 뭐 정거장, 뭐라 그러죠? 출입구? 지하철 입구를 여기 만들었더라고요. 가보니까. 저희 임장 많이 가는데. 그리고 제가 굿모닝 파크 여기서 뛰어다니기 좋다고 이렇게 좀 찍었었잖아요. 촬영했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넘어다니기도 좀 좋아질 것 같고, 503동. 괜찮긴 하죠. 한 명쯤은 좀 들어오지 않을까. 많으면 2명? 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한번 유찰되더라도 요 금액 근처에 낙찰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청약 강의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2024년은 정말 되게 큰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좀 많고요. 내년에 좀 있고 그 이후에는 규제 4구 내에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런 쪽에 거의 청약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곳에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올해와 내년에 기회를 좀 잡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 정말 대부분 진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상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총 2주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데요. 1주차 때는 청약에 당첨되는 전략들, 뭐 가점부터 시작해서 어떤 데 넣어야 되는지, 어떤 게 좋은 건지, 안전마진 같은 거, 그런 거 다 알려드리고요. 2주차 때는 2주차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분양권 투자 전략. 이거는 뭐 지방 사시는 분도 가능하고요. 저 같은 다주택자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저도 청약 당첨되는 건 이제 안 되니까 분양권은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 그쪽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 수업이 되게 싸지만 수강료 10만원 엄청나게 저렴한 강의료지만 소통도 되게 많이 하고 여러분 궁금한 거 다 상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질의응답 다 활발하게 톡방 통해서 소통을 다 하니까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 기초잖아요. 생 기초. 여러분들 정말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주차 때에는 청약통장과 가점 계산하는 거, 네, 이런 거 알려드릴 거고요. 특공이나 일반 분양,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상세하게 다 설명드릴 겁니다. 자금 계획, 안전마진, 네, 이런 부분들 다 알려드릴게요. 2주차 때에는 서울 및 경기도에 서울 위주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어디가 나중에 분양되는지, 네, 그런 것들 알려드릴 거고요. 3기 신도시, 그러니까 뉴홈에서 사전 청약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청약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분양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2주차 때에는 강의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청약 자격이 안 되지만 자녀분들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쉬운 청약 강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가성비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구글 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